지금 이재명 정권이 투기를 바라보는 것, 즉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그리고 코인 투기 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어요. 투기라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투자의 과정이다. 즉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신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합리적으로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결과 상식적인 이윤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지요. 주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 주식에 대해서 10년쯤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주식이 2배 정도 올라가서 마땅한 수익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 조작이 개입되어서 이렇게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단타 매매로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투기입니다.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이 작아서 지금 도저히 식구들이 살 수 없어서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자 새로운 집을 갖다가 은행 빚 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집값이 한국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려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월급 받거나 은행에 저금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집을 사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제일 짭짤하다 해서 상투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거나 똘똘한 한 채 운운하면서 팔고 사면서 계속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식 명의로 집을 사서 차익을 얻거나 삼자 명의의 차명으로 집을 사서 차익을 얻는 것, 이런 것은 다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투기가 왜 나쁘냐? 투기라는 것은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불법 등에 기반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단시일 내에 노리는 것이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반드시 불로소득, 즉 일하지 않고 대가 없이 막대한 소득을 순식간에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중세 이후에 기독교나 또 이슬람 모든 종교들도 투기를 제약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본질은 성실히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누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종의 사슬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는 손대지 않겠다, 공급으로 막겠다고 마치 부동산을 빵 공장에서 빵이 부족하면 제때 공급을 늘려서 빵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거나, 맛집에서 웨이팅이 길어지면 옆에 또 다른 맛집 툴을 열어서 웨이팅을 그쪽으로 흡수하겠다라. 그래서 마치 빵이나 맛집 보듯이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어마어마한 투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 수백조의 부동산 PF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의 부동산 PF에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가게가 주택담보대출로 빚을 얻어서 집을 산 것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크고 지금 거품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명백해요. 특히 이 금융권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있어서 이 금융권 상당수가 언제 망하나 시간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런 문제를 도외시 않죠.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주담 대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 또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서 기업 운영 자금 쓰듯이 빌려가지고 이 공장 부지, 땅 투기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부실화되면서 기업들에게 빌려준 기업 부채가 해소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40%가 해소가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가계가 각종 가계 부채에 대한 비용이라고 빌려갔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기용 대출이었고, 그래서 그 대출 중에 상당수가 1,300조에 가까운 가계 대출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이다라는 걸 은행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이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을 얻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한국에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기업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 내수도 되지 않고 그중에 내수가 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게들이 너무 많이 안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 여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불황이라서 가면 갈수록 일자리도 사라질 거고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 목전에 있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전부 양털을 깎아서 재미 좀 보겠다고 다 뛰어들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졌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커진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만큼 커진 부동산 거품을 또 이만큼 더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위험성은 뭔가 하면 실제로 고위 상류층 다수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그것을 제약시하거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투기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정권이 선거 때부터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방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정권 출범해서 이런 비리들을 단속해야 될 민정수석이 차명대출, 차명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의 왕이었고 그래서 낙마했지요. 너무 심해서. 그런데 지금 위성락이 이한주, 특히 이한주는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2달간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자, 그래 인수위원장격인 인물이 또 부동산 투기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친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안보실장도 부동산 투기에 만만찮은 능력을 보였어요. 대통령 본인도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 전역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만만찮은 의혹을 자처한 주역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동산을 너무 잘 아는 이재명이 부동산을 갖다가 투기를 방치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참에 초반에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가지고 부동산을 사자. 그래서 강남이나 마용성에는 물건이 지금 다 바닥이 났고 하루에 몇 억씩 오르고 심지어 양천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서울 전역까지 번져가는 현상이 지금 되면서 주 단위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 일각에도 번져가고 있으면서 수도권 전역에 부동산이 화끈 달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경제적인 활성화 즉 경제가 성장되고 활성화될 때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일본처럼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에 수출 내수의 호황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기 수익원으로 부동산을 개발을 갖다가 발굴했다가 그것이 거품이 커지면서 꺼져버리니까 그 뒤로 일본이 지금 35년이 지나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저성장의 시작을 알렸다. 자, 이렇게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호황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이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과거에 영국 런던이나 홍콩에 보면 경제 성장이 금융 중심지로 지속됐기 때문에 또 호주의 시드니 같은 그런 세계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데 부동산이 오르는 거 또 그렇게 보면 밴쿠버에도 오르고 또 뉴욕같이 세계 중심인데도 오르고 시애틀에서 오르고 이런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침체되면서 전 세계의 이 요지의 금융 중심지나 또 전 세계에 사람이 살기 좋은 유명한 도시들의 부동산이 지금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의 대통령 시각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래서 당분간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나 대출 제한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자, 대부분 상류 기득권층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그들은 은행에 대출 없이도요 얼마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 능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요 근래 보면 연예인들까지도 뛰어들어서 100억대 가까운 부동산을 막 사들이고 있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고위층 상류층 다수가 정권의 분위기에 힘입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냐. 저는 불로소득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드시 피해계층을 이렇게 유발한다. 우리가 가까이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오르던 부동산, 그래서 윤석열 정권 초반까지 영끌 비투하다가 언론도 바람 잡았지요. 벼락 거지라는 말 생겼지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2년 차부터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경매에 나서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게 지금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분위기를 갑자기 바꿨어요. 저성장 국면에서 자,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느냐. 그냥 저성장뿐만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부채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정권 교체로 활성화되고 정권이 방치한다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냐. 그건 맞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품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요 비누방울을 불었죠. 불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커져요. 그러다가 반드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터지고 있었는데 이 거품을 더 크게 키우니까 이것은 조만간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화근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 금융 위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